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전세제도가 없어질 네. 것이다. 네. 과연 없어질 것인지. 네. 옛날에 저기 스파이더나 슈퍼맨 보면은 네. 그 슈퍼맨도 월세 막 낸다고 허덕허덕 하거든요. 정말 높다 하더라고요. 미국의 것은 그렇죠. 월급의 뭐 3분의 1이 월세로 나간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물가는 싼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말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제도만 있으면 정말로 네. 나중에 세입자들은 월급의 3분의 1을 네. 월세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세라는 이제 좋은 제도가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세라는 제도가 좋잖아요. 자기 목돈을 맡기면은 원금에 손실이 없게 그냥 2년 후에 그 원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다 월세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주거비가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거고, 그거는 이제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기 월급의 적게는 25%, 많게는 40%까지가 자기 월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체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월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전세 제도를 뭐 전세금의 한 80%를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의 소득 중에 제일 큰 게 네.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남는데 이걸 어디다 빌려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이제 뛰지도 않는 안정적인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게 전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세금을 네. 정부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제 20%밖에 안 해주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전세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제 월세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삶의 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향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집에 살다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 받아서라도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이제 MB 정부 때부터 전세금 대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맨 처음부터 차라리 냉정하게 이 전세 대출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내가 전세자금 대출 없으면 나 이 집 못 사는데. 맞아요. 하지만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거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 다 냈다 그러면은 지금만큼 전세는 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경쟁을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오른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거든요. 집은 한정되는데, 집은 한개 있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뭐 서로 경쟁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경쟁을 오히려 격화시킨 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오른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내준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명박 때 가면 그때부터 내준 거예요. 예, 예. 금융기관에. 그때부터 이제 확대된 거죠. 확대된 거지. 그 전에는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보증을. 네.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보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세는 보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담보대출이 확대된 거죠. 우리가 전세를 하면은 법무사에서 주인한테 내용 증명이 오거든요. 이걸 세입자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 달라. 그게 하나의 뭐 보증하고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이 네. 바로 정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망가져도, 그러니까 그게 전세금 떼어도 손해를 안 봐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정부에서 그 부동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MB 정부 서민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막 오르니까 이제 서민을 도와준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해준 건데, 그러니까 나 집 없어요. 나 쫓겨나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1억 빌려줄게. 2억 빌려줄게. 너 그 집에서 계속 전세 살아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집주인이 더 전세금이 더 올려준 거죠. 또 은행 빌릴 수 있잖아. 2억 빌려서 올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니까 금리도 싸겠다. 그렇게 되니까 전세금이 이만큼 지금 올라간 거죠.
파리 대책하면서 빨리 팔아라, 파리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팔아라, 파리. 그래서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파리 대책을 하면서 내년 8월까지 매도를 하거나 내년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네. 3월 말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그렇죠. 다음 달 조치 중에 나오는 게 3주택 이상은 임대 사업자 의무화가 제일 유력시하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 사업자라고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제 이거는 미래를 갖다가 얼마나 이제 볼 것이냐 그거거든요. 미래를 갖다가 주택시장의 미래를 갖다가 밝게 보면은 임대사업자 회가서도 계속 하는 게 낫죠. 근데 미래시장 이건 이제 불안해 막 그냥 공급 과잉도 많고 이제 앞으로 불안해라고 하면은 처분하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주택시장의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괜찮은데 현 정부의 메시지는 그냥 명확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실수요자라면 당신이 실수요자라면은 빨리 살아. 아니 입주해서 들어가 살아라. 2년 입주한 사람만 집을 사라. 라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집 사둔 거 그거 안 돼. 그냥 네가 실수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라는 그 메시지고요. 다주택자가 되려면은 임대사업자 돼. 임대사업자 되면은 결국 뭐냐면 임대사업자 되면 지금은 세금을 별로 안 걷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안 내지만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를 어느 정도 누르면 이제 세금을 걷기 쉬운 거죠.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죠. 컨트롤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먹냐 나도 먹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도 먹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성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이제 대책에 이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9월 그때 되면 정부에서 또 이제 대책을 내주면서 이제 당근을 또 던져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제 분양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뭐 커뮤니티도 카페도 맞아요. 생기고 이건 파리 대책에 의해서 한 집을 사고 다른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분양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걸 패러락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공될 때까지 어디서 사냐고 이런 것까지 실제로 지금 그래서 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완화도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대책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것이.